이재명 정부가 11호 부동산 대책을 수립할 때 9월 달 통계를 뺀 걸 두고 야당이 지금 통계 조작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개혁신당이 행정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위법하게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똑같은 어쩌면 더 심한 부동산 규제와 재산권 침해를 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 때문에 인기가 떨어지는 거는 피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젓이 존재하는 통계를 다 국민 앞에 숨기고 거짓말한 겁니다. 9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9월 통계를 숨기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을 하고 불법적으로 11호 부동산 대책을 남발한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저희가 법원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제어하기 위해서 오늘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심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러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천하람 의원 얘기는 9월에 포함됐다면 서울의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성남 중원, 수원, 장안, 팔달 여기는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 자체가 바뀌었을 거다라는 게 천하람 의원 주장인데 양태정 부위원장님, 발표 며칠만 늦췄어도 전혀 달라질 건데 정부가 의도적으로 9월 통계 뺐다. 법원에서 지금 판단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청구 적격이 없어 각하될 거로 보이고요. 각하될 것 왜냐하면 같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저런 정부의 규제 정책이 이제 행정소송 대상이 되려면 그 실질적으로 뭐 이제 토지거래 허가, 부동산 거래 허가를 하는데 그래서 뭐 규제 때문에 막히거나 그런 구체적인 처분이 있을 때만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 굳이 저거를 뭐 정말 불법이다, 조금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했으면은 사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걸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좀 번지수도 잘못 찾았다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이제 어느 시점에 어떤 통계를 이용해서 어떤 규제 정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과거 한 3년 전쯤에 윤석열 정부 처음 했을 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공사비 투입하고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거에 대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 집행정지랑 이거 무효라고 제가 행정소송을 행정부에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각하가 나왔습니다. 왜 적격성이 없다고 해서 그거를 적격성이 없다.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아닌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없을 때 소송공개에서는 각하를 냈기 때문에 저건 당연히 각하가 날 걸 생각을 하고요. 저건 어디까지나 전 일종의 정치적 그냥 액션의 하나라고 보고 그럼 있습니다. 궁금한 게요. 지금 여기 도봉구 국회의원 김재섭 의원이 만약에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럼 김재섭 의원이 만약에 소송을 진행하면은 적격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도봉구에서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그게 이제 그 불허가가 나왔다. 그때 그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다퉈야 되는 문제인 거지. 이 규제 자체 11호 부동산 정책 전체가 문제다. 정지시켜달라는 거는 굳이 할 거였으면 헌법재판소에 걸었어야죠. 저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법률가가 보시기에 번지수 잘못 잡은 이 대응이다라는 건데 어쨌든 행정소송이 지금 들어갔고 결과 정부가 패소한다라는 그런 결정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지 이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국토부 장관 답변 들어보시죠.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하면 그 몇몇 구, 서울과 경기 지역의 그 여러 가지 규제는 푸실 생각이십니까?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졌다고 하는 것은 15일 공표된 그 부동산 그 수치에 대해서 그 수치를 써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적 절차로는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만약 저희가 진다면 당연하다고 생각. 적격성 때문에 각하될 거다라는 우리 또 전문가의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뭐 그거를 장관이 알아서인지 패소하면은 해제하겠다 또 이렇게 말했네요. 김희정 의원님. 일단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요. 행정소송 이런 거를 떠나서 피해보는 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할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피는 게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본질은 생각합니다. 거짓말이다. 예, 오늘 저희가 국토교통위원회 오전 중에 저하고 또 장관하고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으로 명시했던 최근 3개월 통계, 즉 정부는 6, 7, 8월 통계를 썼고요. 10월 달 정책을 발표할 때 실제로는 7, 8, 9월 3개월치를 써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8개 지구 폭넓게 해석하면은 10개 지역까지도 규제 대상 지역이 아닌데 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물었어요. 통계 제대로 썼으면 규제 지역 안 들어가는 지역 어딘지 아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머릿속으로는 기억은 못하지만 통계를 7, 8, 9를 쓰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이 규제 지역 안 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규제 지역에 묶임으로써 어떤 피해를 보는지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실제 대출 받는 데 문제가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권리 이양하는 데 문제가 있고 이전 비용 대출 받는 데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특히 현행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정 대상 지역을 정할 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역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최소한의 지역만 지정하지 않고 그냥 서울 전체 다 해. 그리고 통계 이미 매달 나오는 날이 정해져 있거든요. 부동산원에서. 항상 매달 13일 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매달 15일 날 발표를 해요. 그런데 본인들이 조정 대상 심의 회의를 하던 13일, 14일 날 15일 날 발표될 그거는 자기들은 13일 날 가지고 와놓고서 사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 그 수치는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슨 행정 절차가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본인 손에 쥔 국민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보를 무시한 장관, 국민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유리한 정보, 국민들에게 더 유리한 통계를 쓰고 더 최신 거를 쓰고 이렇게 하려고 고민을 해야지 국민들이 믿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행정 절차가 어떻다. 그거는 공무원들끼리 자기들끼리 하는 소송이니까 뭐 서류도 그럴듯하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손에 국민들에게 더 유리한 통계가 최신판으로 와 있었는데 그걸 무시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민들이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 행정소송에 대처하는 것보다 이 고통받는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되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피해를 원상 회복해 줄 건지에 대한 그 대책을 발표하는 게 최고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